딸깍.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그 전자음이 마치 텅 빈 강당에서 울리는 발걸음 소리처럼 우렁차게 귓전을 울렸죠. 손잡이를 돌리는데 손이 자꾸 멈칫거렸어요. 이상하죠? 내 집인데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현관 불빛이 켜지면서 보이는 풍경. 언제나 그랬듯 깔끔하게 정돈된 현관이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아, 그거였구나. 신발이 없더라고요. 막내가 신고 다니던 낡은 운동화, 큰애가 명절 때 신으려고 사다 놓은 검은 구두 남편이 늘 잔소리하던 아이들. 슬리퍼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그 복작복작한 풍경이 사라졌어요. 이젠 제 낡은 워킹화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신발장 문을 열어봤어요. 습관처럼요. 안에도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 운동화가 가득 차 있어서 늘 내 신발 넣을 자리가 없다고 투덜거렸었는데 지금은 그 투덜거림이 그립더라고요. 손을 뻗어 신발장 안쪽을 쓸어봤어요. 차가운 합판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섰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또각또각. 이렇게 크게 들렸나 싶을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소엔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TV 소리에, 핸드폰 알림음에 묻혀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소리들이었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니 가죽 소파에서 빠직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마저 오늘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울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식탁 위엔 오늘 아침 제가 마신 커피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 먹고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텐데요. 우유곽, 식빵 부스러기, 잼 묻은 칼, 반쯤 먹다 만 요구르트. 늘 치우느라 잔소리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저분함마저 그리웠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습관처럼요. 안에는 어제 장 보면서 산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치, 밑반찬 몇 가지,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를 큰 팩으로 사뒀었는데 이젠 혼자 먹어야 하네요. 냉장고 문을 닫는데 문짝에 붙어있던 막내 어릴 적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레파스로 삐뚤빠뚤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커다란 엄마 아빠 옆에 작은 아이들 2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놨던 건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림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색이 바랜 크레파스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죠. 그때 막내가 뭐라고 했었더라? 엄마, 우리 가족 예쁘지? 그랬었나? 아니면 엄마가 제일 커 라고 자랑했었나? 기억이 흐릿하게 지워져 가더라고요. 복도를 걸어 아이들 방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슬리퍼 신은 발이 장판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이렇게 공허하게 울릴 줄이야. 막내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는데 왜인지 문을 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서 먼지 냄새가 살짝 났어요. 아이가 떠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죠. 그 빗줄기를 따라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아이가 짐 챙겨가면서 다 치웠나 봐요. 그런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연필깎이 부스러기, 다 쓴 지우개 조각, 볼펜 심, 낡은 수첩. 수첩을 펼쳐봤어요. 중학교 때 쓴 거였나 봐요. 페이지마다 낙서가 가득했어요. 수학시험 망했다유. 오늘 엄마랑 싸웠어 짜증나.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읽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 말은 못하고 여기에 적어 놓았구나.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입다 남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중학교 체육복, 어린 적 좋아하던 캐릭터 티셔츠. 손을 뻗어 교복을 만져봤어요. 옷감이 차갑게 느껴졌죠. 교복 주머니를 뒤적여 봤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제가 써준 도시락 쪽지였어요. 오늘도 힘내. 엄마가 응원해. 제 글씨였어요. 언제 써준 건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가 간직하고 있었나 봐요. 그 쪽지를 꼭 쥐고 침대에 앉았어요. 침대 시트에서 섬유유연제 향이 희미하게 났어요. 제가 빨아서 갈아 끼워준 게 언제였더라. 일주일 전? 열흘 전? 침대에 누워봤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 모서리에 아이가 중학생 때 붙였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별자리 모양으로 붙여놨었는데 몇 개는 떨어지고 없고 성긴성긴 남아 있었어요. 손을 뻗어 만져볼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이것마저 떼어내면 진짜 흔적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서요.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하나같이 엄마로 시작하는 말들이었죠. 그 수많은 엄마를 들으며 살았던 시간들.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어요. 바람에 섞인 나무 향기도 맡아지고 멀리서 저녁 준비하는 집에서 나는 요리 냄새도 났어요. 누군가는 지금 온 가족이 모여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래 놀이터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아빠들이 아이들과 공놀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우리 애들도 저기서 놀았었는데 싶었죠.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모래놀이 하던 모습들이 아른거렸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막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 걱정하지 마. 저녁 먹었어? 짧은 메시지였지만 뭉클했어요. 답장을 보내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엄마도 먹었어. 걱정 말라고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엄마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응, 잘 먹었어. 너도 잘 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놓았어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엔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틀어주느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까먹고 살았거든요. 벽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 보통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먹으면 되니까요. 아니,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죠. 이상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밥솥 뚜껑을 열어봤어요. 아침에 지은 밥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금방 동이 났을 텐데요. 밥을 퍼서 그릇에 담고
김치랑 계란말이 몇 조각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엌 형광등 불빛이 식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 혼자 앉아 있는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예전엔 이 식탁이 북적북적했었는데 밥 먹으면서 하루 얘기 나누고 웃고 때론 티격태격하던 그 시간들. 이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밥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뒀어요. 식욕이 없더라고요.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고 물을 틀었어요. 물소리가 쬐르륵 시원하게 들렸죠.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설거지하는 제 옆에 꼭 붙어서 물장난하던 기억이요. 엄마, 나도 할래. 막내가 의자 끌고 와서 올라서서 설거지 흉내 내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물 튀기고 거품 날리고 그릇 떨어뜨려서 깨뜨리기도 했었죠. 그때는 귀찮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추억이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어요. 행주에서 락스 냄새가 났어요. 어제 삶아놨던 거였죠.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발랐어요. 장미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평소 이 시간이면 아이들 빨래 개고 내일 아침 도시락 준비하고 과일 깎아놓고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시계를 봤어요. 7시 반. 아직 잠자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평소엔 관심도 없었던 뉴스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뭘 봐도 집중이 안 됐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천장을 바라봤어요. 거실 천장에 있는 등기구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더라고요. 청소해야겠다 싶었다가 뭐하러 청소해. 나 혼자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큰애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참았어요.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 꾸렸는데 엄마가 매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참아야죠. 대신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며 하나하나 보는데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제 같은데 벌써 다 컸네요. 사진 속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제 얼굴도 지금보다 젊어 보였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었구나 싶었어요. 한 장을 확대해서 봤어요. 막내가 3살 때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던 사진이었죠. 아이스크림이 입 주변에 잔뜩 묻어 있었는데도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이 아이 등을 감싸고 있었고요. 그 손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사진첩을 닫았어요. 더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핸드폰을 소파 쿠션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어요. 뭘 해야 할까? 책을 읽을까? 음악을 들을까? 산책을 나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코니로 나갔어요. 유리문을 열자 밤바람이 얼굴을 쓸었어요. 시원했어요. 난간에 팔을 올려놓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마다의 창문 안에서 저마다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죠. 어떤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집은 어두웠어요.
환한 집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 부모가 밥상 차리는 모습. 그걸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라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유난히 밝은 별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여기서 같이 별 보면서 별자리 찾기 놀이했던 기억이 났어요. 엄마, 저기 북두칠성이야? 맞아, 잘 찾았네. 그때 아이들이 신기해하던 표정이 아직도 서네요. 밤하늘을 가리키던 작은 손가락들. 이제 그 손들은 다 커서 제 손보다 크죠. 그 손들이 더 이상 제 손을 잡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날렸어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이 생긴 건데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걸까? 30 넘어 결혼해서 바로 아이 낳고 거의 30년을 아이들 키우느라 살았어요. 내 시간이 뭔지, 내 취미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까먹고 살았죠. 늘 엄마로만 존재했으니까요. 발코니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책장 앞에 섰어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대부분 아이들 책이었어요. 참고서, 문제집, 동화책. 제 책은 몇 권 안 됐어요. 손을 뻗어 한 권을 빼냈어요. 결혼 전에 사뒀던 소설책이었어요. 책장을 펼쳤어요. 오래돼서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결혼하기 전 제 이름이요. 그 이름을 보는데 문득 그때 제가 그리워지더라고요. 27살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책 읽고 영화 보던 그 시절의 나요. 책을 다시 꽂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앨범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구겨져 있었죠. 앨범을 펼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제가 웃고 있었어요. 28살 때였죠.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는데 참 젊어 보이더라고요. 주름도 없고 눈가에 기미도 없고 피부도 탱탱했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예뻤는지. 지금 보니까 참 예쁘네요. 거울을 보니 지금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피부는 처져 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아이들 키우며 웃었던 시간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미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주름들이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욕실로 들어가서 세수를 했어요. 미지근한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클렌징 폼을 손에 짜서 거품을 내고 얼굴에 문지르고 물로 헹궜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거울을 봤어요. 맨 얼굴에 제가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발랐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두드려줬어요. 차가운 로션이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저를 천천히 돌보는 기분이었죠. 평소엔 이것도 후다닥 하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죠.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또박또박한 제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쳤다.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다. 기분 좋다. 그때의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커리어 우먼이었죠. 일에 보람을 느끼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월급 받으면 옷 사고 여행 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이 참 까마득하더라고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내일 소개팅이 있다. 엄마가 소개해 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남편이었거든요. 그날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때 남편이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못 들었었어요. 일기장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결혼하기로 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다.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좋은 아내가 됐을까? 좋은 엄마가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기장을 덮었어요.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말았어요. 대신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오늘 날짜요.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오늘 막내까지 출가시켰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뭐가 되어야 할까? 그냥 엄마가 아닌 나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글씨가 떨렸어요. 손이 떨려서요. 아니, 마음이 떨려서요.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는데 포근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로 빨아서 널었던 이불이라 햇빛 냄새가 났어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함께했던 시간들,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을 떴어요. 처음엔 여기가 어딘가 싶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 우리 집이구나 싶었죠.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봤어요. 새벽 5시.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몸을 일으켰어요. 잠을 설쳐서 그런지 몸이 무겁더라고요. 목덜미가 뻐근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커튼을 걷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동쪽 하늘이 살짝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세수를 하러 욕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에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시원한 물이 얼굴을 깨웠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다시 봤어요. 그래,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어요. 목이 좀 쉬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텅 빈 거실, 조용한 공기,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제는 이 고요함이 무섭고 슬펐는데 오늘은 뭐랄까요?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유를 꺼내서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우유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시원했어요. 컵을 씻어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놨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의 푸른빛이 서서히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 하늘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늘 날씨가 좋겠구나 싶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새벽 하늘을 이렇게 천천히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바쁘게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고 깨우고 정신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늘을 보며 커피를 마실 여유 같은 건 없었죠.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 갈리는 소리가 드르륵 울렸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니 커피 향이 확 퍼졌어요. 진하고 고소한 향이었죠. 이 향기를 맡는데
갑자기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들이쉬니 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커피를 홀짝였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먼 산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더니 점점 붉어졌어요. 그러다 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부셨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며 해를 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가 가슴속에서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나는 살아있네. 중얼거렸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들이 보였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새들이었나 봐요.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귀여웠어요. 거실로 들어왔어요. 텅 빈 거실을 다시 봤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텅 빈 게 아니라 비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워졌다는 건 채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막내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어요. 어제 본 그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다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방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이의 흔적이 남은 방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싹 들어왔어요. 먼지 냄새가 날아갔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창고로 쓸까? 아니면 손님 방?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쓰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옷장을 열었어요. 아이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개었어요. 박스에 정리해서 넣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주려고요. 옷장이 비었어요. 텅 빈 옷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아이 물건들을 꺼내서 박스에 담았어요. 공책, 필통, 추억 사진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챙겼어요. 그러다 서랍 구석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펼쳐봤어요. 엄마 사랑해. 맨날 잔소리해도. 아이 글씨였어요. 언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발견하게 됐어요. 그 쪽지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눈물이었죠.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늘 가지고 다니려고요. 힘들 때 꺼내보면 힘이 날 것 같았어요. 책상을 닦았어요. 행주를 적셔서 먼지를 닦아냈어요. 깨끗해진 책상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의자도 닦고 선반도 닦았어요. 청소를 하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도 쓸고 닦았어요. 걸레질을 하는데 땀이 났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방을 다시 봤어요. 깨끗해진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이며 날아다녔어요. 이 방에서 뭘 할까 상상해 봤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할까?
아니면 미싱을 놓고 옷수선을 할까? 예전에 하고 싶었던 취미들이 떠올랐어요. 자수, 뜨개질, 그림 그리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엔 부러웠을 텐데 오늘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막내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잘 잤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잤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게 그게 엄마로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거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여 있고 눈가에 기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얼굴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 얼굴로 살아온 시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에 안 입던 옷을 꺼냈어요. 결혼 전에 사뒀던 원피스였어요. 파란색 면 원피스였죠. 한 번도 안 입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거였어요. 입어봤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원피스를 입은 제가 보였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 보였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옛 친구 같은 느낌이었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보며 천천히 빗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은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내 일부니까요. 립스틱을 발랐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는 거였어요. 평소엔 그냥 맨 얼굴로 다녔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화사해 보였어요. 미소를 지어봤어요. 거울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열쇠, 필요한 것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어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원이 보였어요.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가 시원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풀 냄새가 났어요. 흙 냄새도 났어요.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인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눈을 떴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저렸지만 괜찮았어요.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켰어요.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몸이 풀리는 느낌이 좋았어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걷다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에 붙어 있는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가 강좌, 수채화 교실, 노래 교실, 라인 댄스.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더라고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수채화 교실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초보자 환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학창 시절 미술 시간 이후로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데스크가 있었고 직원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참 친절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기, 수채화 교실이요.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인데 등록하시겠어요? 망설였어요. 잠깐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림 같은 거 그려본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그릴 텐데 나만 못 그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때요? 못 그리면 어때요? 나이 먹어서 배우면 안 돼요? 아니죠. 이제 내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요. 네, 등록할게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서류를 작성하고 수강료를 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오는데 걸음이 통통 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꽃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화사한 꽃들이 가게 밖에 진열돼 있었어요. 노란 장미, 분홍 백합, 하얀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싱그러운 냄새였어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장미 한 다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연한 핑크색 장미였어요. 너무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사고 싶더라고요. 장미 한 다발 주세요. 꽃집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어요. 리본을 묶고 셀로판지로 감싸고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향기가 코끝에 와 닿았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텅 빈 집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꽃병을 찾았어요. 찬장 깊숙이 있던 유리 꽃병을 꺼냈어요. 먼지를 닦고 물을 담았어요. 장미 줄기를 적당히 잘라서 꽃병에 꽂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꽃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꽃잎을 비추고 있었어요. 반투명한 꽃잎이 빛을 머금고 있었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꽃 한 송이가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주 못 만났던 친구였어요.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친구가 받았어요.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친구 목소리를 듣는데 반가웠어요. 일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웃었어요. 나야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애들 다 보낸다며? 힘들지? 응, 보냈어.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 오, 좋네. 그럼 우리 이번 주에 점심이나 먹을까? 좋아, 그러자.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친구들과 멀어졌었거든요. 이제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막내 방으로 갔어요. 오늘 아침에 청소했던 그 방이었어요.
깨끗하고 환한 방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펄럭였어요. 방 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구석에 작은 책장을 놓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꽂아두면 좋겠다.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을 놓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벽에는 내가 그린 그림을 걸면 어떨까? 처음엔 서툴겠지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벽이 가득 찰 거예요. 그림이 가득한 내 작업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비어있는 방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방을 다 꾸미고 나서 비교해 보려고요.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와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제목을 적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수채화 배우기, 친구들 자주 만나기, 책 많이 읽기, 산책 매일 하기, 여행 가기, 요가 배우기.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나 싶었어요. 그동안 다 미뤄뒀던 것들이었죠. 이제 하나씩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가기 옆에 별표를 했어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 강원도? 아니면 해외? 혼자 가도 되고, 친구랑 가도 되고, 남편이랑 가도 되고, 선택지가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돼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해먹고 싶었어요. 마트에 가기로 했어요.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였어요. 하늘을 보니 여전히 맑았어요. 걷는 게 즐거웠어요. 마트에 들어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둘러봤어요. 평소엔 아이들 먹을 것만 샀었는데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샀어요. 신선한 샐러드, 치즈, 좋은 와인, 맛있어 보이는 빵.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는데 계산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밝아 보였나 봐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일이었어요. 제가 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채소를 씻고 치즈를 썰고 드레싱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예쁜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빵도 데워서 함께 놓았어요. 와인잔에 와인을 조금 따랐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지만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첫 입을 먹었어요. 샐러드가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와인도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어요.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큰애는 출근했겠죠. 막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쁠 거예요.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걱정은 되지만 믿어요. 제가 잘 키웠으니까요. 제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옆에서 응원하는 것뿐이죠. 필요할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예요. 30년 넘게 미뤄뒀던 것들을 할 차례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놨어요. 깨끗해진 부엌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 장미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꽃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아까 적었던 목록을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제 이걸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천천히요. 급할 건 없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행복한 나로 살기.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행복한 나? 그게 뭘까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갈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가 날아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그 세상의 일부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흘러가고 나도 흘러가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아, 맞다. 산책 가려고 했었지.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물을 챙기고 모자를 썼어요. 거울을 보니 건강해 보이는 제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어요. 좋아, 다녀올게.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죠.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자녀를 출가시키고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텅 빈 집이 이렇게 허전할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알았어요. 그 빈자리는 슬픔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비워졌다는 건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무엇으로 채울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채울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길 가는 대로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챕터가 끝났을 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요. 이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나는 여전히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에요. 내 이름을 가진, 내 꿈을 가진, 내 시간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공원이 보였어요. 아침에 왔던 그 공원이었어요. 들어가서 산책로를 걸었어요. 나무 그늘이 시원했어요. 풀 냄새가 좋았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이 걷고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깊게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마다 땅이 단단하게 밟혔어요. 나는 살아있고 걷고 있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텅 빈 집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집이니까요. 내가 채워갈 공간이니까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깍.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다녀왔어.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저한테 인사하는 거니까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 장미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갈 거예요. 천천히 행복하게요. 눈을 감았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쿵쿵, 쿵쿵.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자녀를 출가시키고 돌아오는 길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워진 방은 텅 빈 게 아니라 채워질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으로 채울 거예요. 나만의 행복으로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나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엄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밤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할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행복한 나로 살아갈 준비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늘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오셨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의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그 역할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여러분을 꺼내도 돼요. 비워진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공간은 여러분만의 것으로 채워질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로요.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가치 있어요. 이제는 행복한 나로 사는 시간이에요.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요. 응원합니다.